네, 안녕하세요. 케이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나다 주택 시장에서 가장 관심받는 곳은 대도시보다 저렴한 지방 도시를 선호한다. 뭐 여기까지 나오면 아마 대부분 알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진만 보시고 여기 어딘지 아시는 분, 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가장 요즘에 가장 검색이 많이 되는 도시,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도시는 1등이 바로 캘거리입니다. 네, 여기가 노스 웨스트 지역에서 넘어가는 다리거든요. 저도 이 다리를 많이 건너 다녔고, 여기가 이제 차이나타운이에요. 근데 차이나타운이 크지 않아요. 네, 옆에 뭐 차이나타운 문화센터 있고, 근데 여기 좋은 식당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데, 저렴하고도 맛있는 차이나 중국, 그러니까 한국식 중국 식당 말고 정말 중국 음식들 이 많이 파는 곳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실버 드래곤이라고 제가 자주 갔던 곳인데, 그나마 제가 좀 그립긴 하네요. 저기 가면은 좀 카트 끌고 다니면서 좋은 음식 이렇게 바로바로 사서 막 먹고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애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뷔페는 아닌데 자기가 딱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자, 캐나다 중앙은행의 계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크게 변동하면서 자, 부동산 소유주와 내 집 마련 희망자들의 주택 매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계속 인상했는데도 멈췄죠. 2월 이후로 좀 멈췄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주택 가격이 상당 기간 올랐는데, 또 아마 금리가 오른다면 주택시장 좀 땡각되거나 지금 좀 가을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 어떤 단기적인 어떤 뭐 그런 조정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전문가 아니어서 여러분 뭐막 귀담아 듣지는 마세요, 제 얘기를. 어쨌든 자, 근데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은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물론 이게 로얄 르페이지라는 일반 부동산 회사입니다. 근데 뭐 저기서 검색되는 거나 뭐 거의 더 대소동의하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에드몬튼과 캘거리 지역이 가장 관심 받는 지역이 나타났다. 1등이 저는 캘거리인 줄 알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나와 있진 않네요.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아요. 에드몬튼과 캘거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결국 알버타 지역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 여기네요. 캘거리 부동산의 매물이 가장 많이 검색했다. 다음이 에드몬튼이다. 네, 캘거리가 1등,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에드몬튼이 2등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너무 주택 가격이 높아. 지금 밴쿠버나 토론토나 집 사기가 쉽지 않다. 정말 하우스를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 뭐죠? 타운홈을 사야 되는데 타운홈 가격조차 이제 거의 밀리언을 넘는다. 예전에 제가 처음 딱 이게 밴쿠버 왔을 때 아는 분의 집에서 잠깐 며칠 머물렀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밀리언 달러가 넘었어요. 그때 집사람이 막 눈이 막 동그래져가지고 어떻게 막 10억이 넘죠? 막 난리 막 너무너무 막 부러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웬만한 콘도도 70만 80만 불 막 넘어가죠. 그죠? 괜찮이 좀 살만하다 싶으면 입지도 좋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타운홈은 이제는 프레이저 밸리, 뭐 이렇게 프레이저강 이북 지역은 이미 평균 가격 1.2 밀리언이고, 이제 여기 서리 지역도 거의 1밀리언에 이제 막 넘어가거나 육박하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 반면에 여기 보시면 에드먼턴의 주택 가격은 43만 달러. 굉장히 저렴. 물론 싼 건 아닌데 다른 도시랑 비교하면 그래도 싸죠. 캘거리도 64만 불. 근데 저것도 평균 가격인데 저 가격이면 굉장히 저 에드먼턴 잘 모르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말을 잘 못하겠는데 캘거리는 64만 불이다. 굉장히 제 기준 그 정도 서로 기준이 다르잖아요.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샀던 집 자체가 35만 불에 사서 방 4개, 화장실 4개, 그리고 지하까지 개발된 거였어요. 그게 아직도 40만 불 초반대에 살 수 있는 데가 캘거리입니다. 근데 동네가 후졌냐? 그렇지 않아요. 뭐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 옛날 캘거리 영상 좀 보시고, 나중에 조만간에 한번 캘거리 영상 또 한번 그냥 부동산 사이트 좀 돌면서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보면은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캘거리 며칠 전에 한번 아는 사람들은 잠깐 봤었는데 매물 자체가 굉장히 없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막 몰리는데 집을 파는 사람, 지사 나가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지 않나? 들어오는 사람 많은 거죠. 근데 반면에 밴쿠버는 1.4 밀리언, 토론토는 1.2 밀리언.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2배가 넘고 에드먼턴에 비하면은 거의 3배가 넘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옛날에 막
이거는 뭐 꼭 계산상으로 얘기를 해볼 때 만약에 내가 밴쿠버에 모기지 없이 집이 있다. 근데 이거를 뭐 에드먼턴 이사 간다 그러면 내가 사는 집 하나 그리고 주택 두 개를 더 사서 그 렌트 준다. 그러면 노후는 끝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물론 계산상입니다. 뭐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평균 가격도 80만 불이니까 굉장히 비싸죠.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 국제적인 어떤 이민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동이 지금 알버타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에드먼턴 집값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전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캘거리랑 거의 대소동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 1, 2년 최소한은 확실히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요. 어쨌든 자 여러분들은 모기지나 아니면 뭐 월페이먼트 렌트에 대해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저는 아주 자주 걱정을 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여전히 지금 사채를 쓰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채로 나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아직도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막 내 살이 뜯기는 느낌으로 뜯겨 나가는 데다가 또 제 렌트랜다. 모기지는 또 베리어블 변동금리예요. 그래서 아직도 오르고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옛날보다 생각해 보니까 한 1,100, 200불 가까이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 뭐 그게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16%의 사람들은 자주 걱정한다. 저는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총 55%는 걱정을 한대요. 23%는 뭐 가끔 걱정을 한다. 16%는 한두 번쯤 걱정을 한다. 45%는 never worried. 굉장히 부럽네요. 이 사람들은 돈을 잘 벌거나 뭐 없는 돈이 모기지가 없거나 렌트를 안 내는 사람들인데 월수도 좋은 사람들인가 봐요. 그런 사람들 무려 45%. 사실 이거 보고 더 놀랐습니다. 사실은 좀 많은 사람이 걱정할 줄 알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겨우 55%밖에 걱정을 안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걱정하시는지 저는 늘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 캐네디언 밀리니얼 세대는 최악의 빚더미에 앉았다. 뭐 제목이 그렇습니다. 소득 대비 비율이 20년새 뭐 옛날에는 150%가 빚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모기지인 거죠. 모기지가 대부분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250%로 늘어났대요. 임금은 아주 소위 말해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금리는 막 팍팍 올라간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입장이상 안 좋은 거죠.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눈에 띄게 그래프로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보면 좀 더 알기가 쉬우니까 여기 보시면 자 밀리니얼 세대와 X 제너레이션 지금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X세대 당시만 X세대 막 괜히 건방지고 뭐 싸가지 없고 안 좋은 소리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여전히 이제는 벌써 중년을 돌아보고 나이를 먹는 입장이 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보면은 이거 보시면 이제 under 35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집을 많이 안 산 거예요. 저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35에서 45세 이게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150% 소득 대비 근데 지금은 250%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소득도 팍팍 오르지 않았긴 했는데 결국은 옛날보다 집값이 너무 비싸졌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오는 몰기지 뎁트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내용도 그런 내용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의 제너레이션이라 표현해야 되나? 요거 X세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130%였는데 200%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 집을 그래도 그 전에 집이 폭등하기 전에 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올라갔지만 X세대만큼 밀레니얼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밀레니얼들은 집값이 폭등할 때 많이 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또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세월이 10년의 갭 정도가 있다고 보면 10년 정도가 흐르면 아마 얼추 비슷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엔 65세 이상은 65세 이상이다 보면은 집이 만약에 있으신 분들은 아마 모기지가 거의 이제 뭐 모기지 프리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근데 65세 이상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집이 있으면 너무 좋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건은 65세인데 이제 그런 뭐 저소득층 하우징이나 아니면 노인들의 사는 하우징에 들어간 조건으로 보면 거기서는 자기 소득 대비 이제 뭐 20% 30%만 내게 하니까 연금을 받으면 연금에서 일부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65세 이상이 되면 집이 있거나 없거나 아마
큰 차이가 없어질 것 같기는 해요. 없어질 것 같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집이 있으면 훨씬 더 좋죠. 옵션이 많아지니까 그걸 렌트를 주든지 팔아서 다운사이즈를 해서 뭐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생겨 자식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데 집이 없으면 아예 그런 선택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늘어났는데 뭐 30% 35% 그러다가 뭐 60% 70% 거의 여기서는 금액 자체도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많이 시간이 흐르면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결국 집값이 오르기 전에 샀냐, 안 오르기 뭐 오른 후에 샀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득의 차이가 소득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고 있다. 그렇죠. 옛날보다 소득이 안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는 이제 물가가 잡혀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고 있죠. 뭐 3%대로 떨어져서 또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2점 몇 프로가 2.8%가 떨어졌다가 3.5% 다시 34%가 또 올랐어요. 그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물가가 안 잡힐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기사들을 보니까. 그래서 파월도 미국 연방준비은행 의장도 금리의 추가 인상이 준비가 돼 있다. 인플레 목표는 여전히 2%를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2%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한쪽에서는 야 그냥 3%로 만족하고 살자. 우리 한 4% 괜찮다. 이제 4%로 만족하고 살고 이제 금리 좀 내리자.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너무 힘들다.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은 여전히 목표는 2%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너무 좋다. 근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여전히 이제 좀 신호가 이제 금리 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의 신호가 나온다는 게 지금 거의 뭐 1년 가까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그래서 인플레는 여전히 높고 이거는 사실 캐나다로 그냥 들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여전히 높고 성장세 뭐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강하고 노동시장도 여전히 좋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금리를 또 올리겠다. 캐나다도 이미 올렸잖아요. 그죠? 2번 올렸기 때문에 뭐 또 올리려나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준비를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결국은 이 밀레니얼 세대도 이 경기가 만약 앞으로 오는 경기 침체가 되면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이도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뎁트도 가장 많고 경기 침체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캐나다는 그 노조에 가입돼 있는데 힘들어지면 우리는 이제 나이 많은 사람 먼저 이렇게 좀 자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여기는 노조가 가입돼 있으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시니어 멤버들은 보호를 하고 그 주니어 멤버들은 뭐 더 자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사람을 잘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가장 빨리 또 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뭐 경기 침체가 또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게 금리를 좀 올려서 연착륙도 가능한 거니까 우리가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는 제가 이제 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계속 한다. 근데 이게 한간에는 또 물가 잡기뿐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렸다가 달러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가 엄청나게 올 것 같으니까 거기 미국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마 캐나다도 비슷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어쨌든 날씨가 조금 흐린 거에 좀 선선하던데 아까 밖에 나가 보니까 어쨌든 오늘 하루도 네,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는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산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산불이 지금 켈로나 지역하고 지금 북쪽으로는 옐로우 나이프 지역에 지금 산불이 엄청나게 나서 뭐 3만 5천 명 이제 대피령이 내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산불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하긴 했었는데 이게 보면은 매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국 면적보다 큰 14만 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다. 소방관 4명도 참 안타깝게 사망을 했고요. 여름이 되면 요즘은 점점 더 고온해지고 건조해지고 산불이 크게 확산이 되는데 이 고온 건조가 지금 제가 예전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점점 가뭄이 심해져서 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호수에다가 이 검은 공들을 띄워놔가지고 햇볕에 이제 그 물이 증발되잖아요. 그걸 이제 막더라고요. 보니까 그 호수를 쓸 수가 없죠. 그 물에 관련된 그런 것들은. 근데 이 브리티시 BC주도 이게 지금 매년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캘거리 살 때도 BC주에 불이 나면 그 연기가 다 알부타주로 넘어와가지고 매년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널싱홈 같은 데 일하다 보니까 그 이제 시설에도 공기청정기 옛날에 없었었어요. 근데 그걸 점점 설치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게 이제 헬스 바디에서도 원하기 시작을 했죠. 점점 심해진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와 보니까 그 불이 나도 도시에는 큰 영향이 없으니까 이렇게 느끼질 못하는데 요번에 산불이 엄청나게 나서 여기도 지금 오늘 공기가 안 좋, 어제하고 오늘 공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공기가 이 정도 안 좋은 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집이 나서 불이 나서 집이 소실되거나 또 대피령이 내린다거나 이런 건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켈로나도 엄청나게 났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산불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또 미국에서는 미국 서남부 지역에는 1년치의 비가 절반 하루 만에 내려서 사막에 이제 홍수가 났다 이런 얘기가 났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불도 많이 나고 있고 그리고 비도 막 홍수도 나고 이게 이게 문제가 물도 필요하고 그쵸. 이게 뭐 비도 내려야 되는데 이게 단기간에 한꺼번에 내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보면은 텍사스주도 얼마 전에 지금 보니까 홍수가 났던데 이런 홍수들 자연재해들 그리고 뭐 제가 지금 그 기사는 찾지는 않았는데 뉴욕도 지금 점점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치아가 가라앉는 건 되게 유명한 사실이잖아요. 몰도바도 그렇고 이런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런 산불이 요즘 비 시즌은 굉장히 좀 뭐라 표현해야 되나 굉장히 드라이해지다 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어느 지역은 뭐 야경하게 나오나요 주소가 이게 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숲하고 이렇게 접해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숲이 있으면 이렇게 있는 집들 이게 어떻게 보면 숲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숲세권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살고 있어요. 옆에 공원이 있어서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요즘에는 집이 그러니까 숲하고 너무 가깝다 보니까 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산불이 나면 어떡하지? 물론 이런 켈로나 지역하고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지랑은 이제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소방서가 이제 가까이 있죠. 소방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불이 나면 아무리 접근이 빠른 진압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집이 타는 염려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제가 사는 집도 이렇게 숲이 있으면 바로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불 나는 거 보니까 저는 집까지 불타기 쉽지 않지 않나 근데 강풍이 부니까 그 홍역 소위 말하는 불씨가 집으로 그냥 뭐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너무 쉽지 않다. 불이 나면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이렇게 도심지에 결국은 그런 외곽의 작은 타운에 살면 화재 위험도 요즘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도심지에 좀 살아야 되겠다. 나이 먹어서도 그러니까 도심지면서도 좀 뒷마당에 있는 그런 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숲세권의 문제 또 작은 타운의 문제가 요즘에는 그 뭐 좀 드라이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산불 위험에도 노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건설 경기가 불황이라는데 이거 갑자기 건설 경기가 갑자기 불황이 올까요? 진짜 뭐 굉장히 잘 됐었는데 그게 뭐 결국은 고급 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건축물 착공이 이제 급감을 하는 거죠. 이 디벨로퍼들도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돈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돈을 빌려서 집을 졌을 때 여기서 이제 수익을 내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아진 거죠. 그러니까 저걸 감수하면서도 집 짓는 회사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 밴쿠버에서도 지금 프로젝트들이 멈추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뭐 올해 말에 완성돼야 내년 초에 완성돼 이런 것들이 지금 딜레이가 계속되고 있고 뭐 어떤 회사들은 아마 지금 제가 뭐 잘 모르지만 망하는 회사도 나오지 않을까. 원래 경기가 좀 둔화되기 시작하면 건설 회사도 빨리빨리 망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자기 집들도 이 건설이 좀 줄어들고
좀 딜레이 되다 보면 결국은 사람이 많이 오면 뭐 경기가 좀 떨어져 집값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 회복하는 거는 굉장히 뭐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그게 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주택 착공이 줄고 인구가 늘면 뭐 당연하겠죠. 당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또 밴쿠버하고 토론토는 23%, 29%가 착공이 감소했는데 반면에 몬트리올, 캘거리, 에드먼튼은 12%, 33%, 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사람이 너무 몰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알버타 주인 캘거리나 에드먼튼은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건설도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에드먼턴이나 캘거리는 밴쿠버 지역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도시가 편편하고 넓다 보니까 늘 도심이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밴쿠버는 산이고 바다고 호수고 국경하고 막혀 있는데 그런 다른 부분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캘거리 집값 오르기 참 쉽지 않겠다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찍은 영상에 보니까 캘거리가 전고점을 다 뚫고 올라가서 지금 정말 찬란하게 화려하게 지금 날아오르고 있는데 또 언제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당분간 지속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자, 다음 뉴스인데요. 지금 단기 임대가 좀 늘어나니까 집 구하기가 더 힘들어졌다. 저도 지금 에어비앤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 스트라타가 지금 여기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투자한 콘도 같은 경우는 언젠간 스트라타도 오케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거기 오너들이 좀 많이 살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근데 임대 수익이 렌트 수익보다 훨씬 높습니다. 보면 월에 요건 물론 이제 밴쿠버에 있고 싱글하우스예요. 뭐 거의 2만 달러를 벌었다고 합니다. 2만 달러씩 12월 달 벌면은 거의 2억 4천이죠. 2억 4천 정도 온 거잖아요. 방 하나 집 사가지고 저렇게 굴리면 뭐 한 10년 돌리면 그냥 집값이 나오는 수준인 거예요. 싱글하우스를 샀다 그래도 너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단기 월세를 늘어나는 이유가 수요가 그만큼 많고 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저게 꼭 여행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잠깐 와가지고 이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중간에 좀 시간이 뜰 때가 있잖아요. 뭐 나는 7월 달부터 렌트를 했는데 급하게 좀 6월달 중순에 들어가서 2주 정도 살아야 되는데 뭐 호텔도 없고 그럴 때는 뭐 에어비앤비를 잠깐 뭐 방 하나라도 해야지 이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나.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집을 렌트를 안 주고 에어비앤비 많이 돌리다 보니까 렌트가 없어지고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뭐 근본적으로는 이게 에어비앤비 탓이 아니라 뭐 집이 많이 없는 문제겠죠. 결국 집을 많이 지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택 착공이 힘들어지는 것도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급등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더 뭐라고 표현해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지자체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절차나 이런 걸 감소시켜 줘가지고 빨리빨리 지을 수 있게 해주긴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 용도 변경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집 지을 수 없는 곳에 그런 용도 변경하는 거 이제 조닝을 바꾸는 것도 그 예를 들어 싱글하우스 존이 이제 내년부터는 폴플렉스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로우라이즈 콘도라든지 그런 거 지을 수 있게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역세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밴쿠버 지역은 제가 볼 때 역세권 이제 많이 뜨겠죠. 어쩔 수 없이 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뭐 스카이 트레인 라인 따라서 여기 랭리가 굉장히 더 뜨지 않을까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왜냐면은 스카이 트레인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일본 하이웨이하고 스카이 트레인 이 사이가 굉장히 개발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금 200번 하이웨이 쪽으로 200번 스트리트 쪽으로는 지금 한국 분들이 벌써 엄청나게 가서 여기가 거의 뭐 제2 코리안 타운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는데 결국은 여기 역세권까지 만들어지고 그러면 여기 굉장히 많이 좀 집값도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굉장히 개발 많이 되면 살기 좋게 되겠죠. 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말에 27일은요. 네, 영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때쯤 애들이랑 같이 블랙틴 트레인을 4불에 봤던 것 같아요. 저스트 4달러만 내면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예약도 가능해요. 예약도 가능하니까 여기다가 4불에 예약을 해가지고 영화를 보면 돼요. 4불이니까 뭐 그냥 대충 재미없더라도 괜찮은 영화 한번 보고 그럼
기분이 좀 좋잖아요. 영화 보면은 영화 극장 가서 요즘에 극장이 이제 그 리클라이너 체어도 되고 좀 프리미엄화 되다 보니까 예전에 극장 가면 좀 머리가 아프고 싫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재미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시네플렉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시네플렉스는 캐나다 영화관이 3,000개 이상으로 대표적 영화관인데 그러니까 뭐 동네에는 다 있잖아요. 시네플렉스 하나 정도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참여하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영화 티켓 가족들 방학이잖아요. 또 할 일도 없는데 애들하고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또 살펴본 캐나다 산불들 그리고 자연재해들 그리고 캐나다 불황, 건설업계 불황이라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좀 부족해질 것 같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